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는 관객이 보다 몰입을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시나리오를 써야 흥행이 잘 되죠.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영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더 영화 같을 때가 있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일본의 탈옥 사건입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아바라시 감옥박물관인데요. 이곳은 한때 악명 높은 감옥이었지만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기묘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천장 얇은 선 위에 매달려 있는 이런 모형인데 동상의 실제 주인공은 시라토리 요시에. 그는 무려 감옥에서 몇 번이나 탈옥에 성공한 죄수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탈옥왕이라고 부를 정도죠. 시라토리 요시에. 그는 1907년 7월 30일 생으로 어릴 적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사망하셨고 이후 어머니가 재혼을 했지만 야속하게도 동생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결국 요시에는 두부 장사를 하던 숙모에게 입양이 되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가게 일을 도우며 자라게 되죠. 그러다 20살이 된 요시에가 러시아에서 개를 잡는 어선에 취직하게 되고요. 아주 고된 고기잡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당한 돈을 벌어서 고국에 돌아왔고 결혼도 하고 생선 가게도 차리게 되는데요. 마침 그 시기 일본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그렇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절망하던 어느 날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누구나 그렇듯 점점 돈을 잃어가자 이성을 잃었고 별도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건 다 도박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이었죠. 1933년 4월 그는 친구와 복면을 쓰고 자파상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던 차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몸싸움이 났고 가까스로 도망을 가던 중에 그의 친구가 가게 주인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하는데요. 요시에는 도주에 성공해서 이후에 숨어서 살아가던 중 2년 만에 같이 범행을 저지른 친구가 잡혔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고민 끝에 본인도 자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도 살인죄를 물었어요. 요시에는 아니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동료가 저지른 일인다 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는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그가 처음 수감된 곳은 아오모리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인이라지만 교도소 내에서 사람다운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했고 또 오직 오물을, 그러니까 화장실 보고 나서의 오물을 버리러 갈 때만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을 때마다 주위 상황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철사 하나를 손에 넣게 돼요. 그리고 그 방의 화장실에 있는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철사를 조금씩 깎아서 열쇠 모양을 만들면서 탈옥을 준비하게 되죠.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간수가 한눈을 판 찰나 철사로 만들어낸 그 복제 열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문을 닫고요. 탈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탈옥은 3일 후에 수색대에 잡히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시 수감된 요시입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그 자파점에서 저지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되어 영원한 감옥 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41년 아키타 감옥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도 여전했어요. 요시에는 다른 죄수들에게 심한 폭행에 시달렸고요. 힘든 시기였죠. 게다가 이미 한번 탈옥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어서 또다시 독방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시가 이전보다 더 심해지면서 독방 안에서 수갑을 계속 차고 있어야 했고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만 수갑은 풀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도관한테 너무 추우니까 담요 한 장 달라는 요청마저 거절당하게 되는데 요시에는 이때 또다시 일을 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됐어요. 약간 경계가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를 항상 옷죄고 있던 수갑이 풀리게 돼요. 하지만 이때 요시에는 이미 천장에 있는 쇠창살이 부패한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모두가 잠든 밤 사이 벽 모서리로 천장에 올라가는 것을 매일 연습합니다. 이후 그는 목과 철 조각을 얻어서 톱을 제작했고요. 하루에 간수가 교체되는 단 10분이라는 그 시간이 오면 천장에 올라가서 톱으로 철창 주위를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숨죽이고 탈옥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내리치던 밤입니다. 요시에는 매일 밤 훈련했던 대로 벽을 타고 올라갔고요. 천장에 이미 잘라둔 철창을 열고 지붕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후 지붕을 타고 감옥 뒤편 마당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통나무를 발판 삼아 담을 넘게 돼요. 두 번째 탈옥입니다. 그렇게 성공하고야 말았죠. 운 좋게도 경찰은 그의 흔적을 쉽사리 찾을 수 없었고요. 한동안 요시의 행적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1942년 9월 20일 요시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만난 고바야시 교도관의 집입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요시에를 인간 취급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자, 요시에와 마주친 고바야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그를 집으로 들여서 따뜻한 차와 고구마를 대접합니다. 어쩌면 요시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정이었을까요? 곧이어 그가 눈물을 보이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날 자수를 스스로 했습니다. 1943년 4월 요시의 세 번째 수감이 시작됐고 이번에 그는 아바시리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는요, 상습적인 흉악범을 위해 특별한 독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시에가 2번이나 탈옥에 성공한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히면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했죠. 혹여 다시 탈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늘 그를 지키고 있는 건 당연했고요. 아예 힘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심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에는 얇은 셔츠 하나를 걸친 채 독방 안에서 20kg짜리 특수 수갑과 족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그 기존보다 4분의 1 정도의 양이었죠. 그래야 힘이 없어서 딴 생각을 못할 테니까요. 먹을 때는 이 족쇄조차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개처럼 핥아서 먹는 게 그로선 최선이었고요. 목욕마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키는 교도관은 이유 없이 시시때때로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의 얼굴은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상처투성이가 되어갔고 손과 발목에 생긴 상처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시에도 이제는 체념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교도관 앞에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독방에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문 쪽에 작은 철창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지만 지금의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신 철창과 아마 다른 종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그 철창에다가 이제 식사로 배급받게 되는 것 중에 된장국을 뿌려요. 그리고 철을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족쇄로 음식을 핫하 먹는 수준이었는데 그렇다면 뭐 된장국을 입에 머금고 뿌렸다고 추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철창이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손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에서 머리가 들어가고 이후 어깨를 구겨 넣을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그는 이 독방을 빠져나갑니다.
족쇄요. 이건 교도관이 없을 때 계속 벽에 부딪혀서 이미 고리가 느슨해진 상태였죠. 이렇게 요시에가 아바라시 감옥에서 3번째 탈출에 성공했다는 게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요. 경찰로서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요시에는요, 결코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산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약 2년을 버텼고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살다 보니 밖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조차 1년 뒤에 알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1946년 8월 산에서 내려와요. 삿포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허무하게도 밭을 지나던 중에 도둑으로 오인을 받았고요. 농부가 쫓아와서 그를 막 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게 되자 참지 못한 요시에가 그를 살해하게 됐고 그 길로 다시 체포됩니다. 지금까지 2번의 살인, 3번의 탈옥. 이미 요시에는 일본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재판에서 결국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1947년 4월 4번째 감옥인 삿포로 감옥에 수감되죠. 이번 교도소는요, 24시간 전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중 무휴로 요시에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했죠. 그런데 누굽니까? 탈옥왕 아니겠습니까? 이 감옥의 약점이 바닥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손톱과 작은 금속으로 바닥을 파내려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탈옥에 성공합니다. 정말 탈옥 왕을 넘어서 탈옥의 귀재라고 불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후 그는 이곳저곳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근근히 도둑질을 했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경찰관을 마주치게 돼요. 경찰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진 못했는데요. 경찰이 요시에게 담배를 건네면서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여기서 요시의 마음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경찰이란 항상 난폭하고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자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라토리 요시에입니다. 저를 체포해주세요. 그렇게 자수해서 다시 체포가 된 이후 여론이 생각보다 냉혹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은 너무하지 않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결국 그는 20년형으로 감형까지 받습니다. 어쨌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시에가 또 탈옥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 생활을 했고요. 결국 그는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하게 됩니다. 요시에를 알고 있던 교도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시에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않았는데 문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돌려주는 사람이다. 그가 탈옥을 한 진짜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의 모순 또 감옥에서 받은 어떤 불합리와 싸운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탈옥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 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탈옥을 잘했냐, 4번이나 했냐 라는 질문에 요시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지 못할 리 없다고요.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보면 3m가 넘는 담벼락을 이렇게 넘었다라는 거, 그다음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막 자기 관절을 구부렸다. 이건 굉장한 유연성이잖아요. 그리고 120km 되는 거리를 하루에 달렸다라는 걸 봤을 때 분명 그에게는 좀 남다른 신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상한 관찰력, 지능이 있었기에 4번이나 탈옥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출소 후 요시에는 건설 현장에서 생활비도 벌고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1978년 2월 24일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나이 71세였습니다. 4번의 탈옥 스토리는요, 일본에서 레전드로 불리면서 감옥 시스템과 죄수의 인권까지 향상시킨 시라토리 요시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탈옥수의 이야기는 예전에도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종종 영웅담처럼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 이 이야기도 일본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요시에 세상의 주목을 끌었지만 결국 요시의 마지막 가는 길은 가족이나 지인 없이 쓸쓸한 혼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그가 범죄자였다라는 사실은 잊을 수 없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